이번 시간에는 공문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문서는 개정된 공문서 작성법 그리고 행정안전부 운영 편람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공문 제일 상단에는 여러분의 기관명이 20에서 22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로 들어갑니다. 수신, 경유, 제목은 보통 14포인트 진하게 작성을 하고요. 바로 글쓰기를 하지 않고 앞에 한 글자, 두 칸을 띄고 나서 글쓰기를 합니다. 공문은 공식적으로 한 기관의 대표와 다른 기관의 대표끼리 주고받는 문서이기 때문에 수신자는 무조건 상대방 기관의 대표를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관장, 소장, 이사장, 회장 이렇게 대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똑같은 공문을 여러 곳에 동시에 발송을 할 때는 콤마로 나열을 하면 비즈니스상 결례입니다. 똑같은 공문을 여러 곳에 동시에 보내실 때는 수신 칸에는 수신자 참고라고만 쓰고 다른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유는 보통 빈칸으로 보내고요. 제목은 문서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본문 가운데 부분은 보통 10에서 12포인트로 작성을 하고요. 내용 중에 육하 원칙과 보기 좋게 형식의 태고가 중요합니다. 공문 1번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온 공문에 답신으로 보낼 때는 외부에서 먼저 온 공문의 기관명과 문서 번호, 발송 일자를 작성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내는 게 처음인 공문일 경우에는 이 문서를 왜 보내는가, 문서의 작성 목적을 작성합니다. 하단의 발신 명의는 18에서 20포인트로 작성을 하고요. 기관의 장이라는 글자의 딱 중앙에 직인이 위치하도록 작성을 합니다. 우리 같은 사회복지기관은 직인의 규격이 3cm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문을 여러 곳에 동시에 발송할 때는 발신 명의 하단에 수신자라고 쓰고 콤마로 이 공문을 받을 기간을 명시합니다. 공문 제일 하단은 9에서 10포인트로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기관의 결제 라인에 따라서 서명한 날짜와 그 이름 옆에 자필로 서명을 합니다. 공문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중에 한 가지 단어를 작성을 합니다. 공문에서는 지켜주셔야 되는 형식의 태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공문 하단에는 여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짧아서 여백이 있을 때는 가운데 부분에 여백을 넣어서 A4 상단과 하단이 공문의 상단 하단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작성을 합니다.